지은과 지민이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 18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얼굴에 공포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다. 교복 치마가 살짝 떨렸다. 마이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 장학생 특별 공연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노래로 보여주세요. 웃음이 터졌다. 앞줄에 앉은 재벌 2세, 3세들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다. 누군가 개처럼 짖으면서 불러 라고 소리쳤다. 박수가 쏟아졌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민이 눈물을 삼키며 화음을 넣었다. 그들이 부르는 건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발라드였다. 하지만 지금 그 노래는 조롱의 도구가 되었다. 나는 맨 뒷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숨이 가빠왔다. 손끝이 저렸다. 15년 전 내가 그 아이들을 구했다. 그날도 불길이 치솟았다. 강남의 오래된 연립주택. 술에 취한 재벌 2세가 운전하던 차가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고 폭발이 일어났다. 나는 소방관 박민재였다. 연기를 뚫고 뛰어들어 불타는 방에서 쌍둥이를 안고 나왔다.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언론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았다. 사고를 은폐하려는 압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과도한 열정지라는 이유로 정직, 곧이어 강제 전역. 아내는 떠났다. 너는 현실을 모른다며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 후로 나는 조용히 살았다. 작은 보안업체에 취직해 밤늦게까지 빌딩을 돌았다. 쌍둥이는 고아원이 아닌 내 집으로 왔다. 내가 후견인이 되었다. 장학금을 알아보고 명문 학교에 넣었다. 열심히 살면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오늘 그 거짓말이 산산조각 났다. 노래가 끝났다. 박수가 아니라 야유가 쏟아졌다. 지은이 무대에서 비틀거렸다. 지민이 누나를 부축했다.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들을 입에 올렸다. 한성그룹 회장 한태준, 그의 아들 한준혁, 그 손자 한도현돈을 무대에서 가장 크게 웃던 그 아이.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연결했다. 그 안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새벽 3시, 쌍둥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었다. 지민은 누나를 달래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지나갈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들어가 위로할 자격이 없었다. 내가 넣은 학교였다. 내가 믿었던 시스템이었다. 거실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소방관 시절 배지, 징계 통지서, 그리고 USB 하나가 있었다. 15년 전 동료가 몰래 건네준 파일이었다. 사고 현장 CCTV 원본. 한준혁의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시 수사팀은 화질 불량지라며 폐기했다고 했지만 나는 백업을 해두었다. 그걸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정의감에 불탔다.
젊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상부의 압력에도 보고서를 올렸다. 그랬더니 한태준 회장의 비서가 찾아왔다. 박대원님, 가족 생각하세요. 그날 밤 아내의 회사에 이상한 감사가 들어갔다. 부모님 병원비가 끊겼다. 나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이맨지의 생존이다. 쌍둥이를 지키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15년을 버텼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걸 보며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무너졌다. 아침이 되었다. 쌍둥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지은이 내게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 우리 강에 웃으려 애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먼저 정보를 모았다. 한도현, 고3, 한성그룹 손자. 학교 학생회장. SNS에 자랑거리만 가득했다. 명품, 제차, 해외여행. 아버지 한준혁은 현재 한성전자 부회장. 할아버지 한태준은 여전히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나는 오래된 지인을 떠올렸다. 언론사 출신 프리랜서 기자 최선미. 그녀도 그 사고를 취재하려다 좌천당한 사람이었다. 연락을 넣었다. 오랜만이야. 박대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도와줄 일 있어? 뭐인데? 한성그룹.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웃었다. 드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최선미를 만난 곳은 강남역 근처 낡은 카페였다. 그녀는 변함없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USB를 내밀었다. 그녀가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영상을 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원본이야? 응. 왜 지금? 나는 어제의 일을 말했다. 쌍둥이의 노래, 조롱, 야유.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이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분노를 드러냈다. 선미가 한숨을 내쉬었다. 너라면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 천천히 가자. 갑자기 터뜨리면 역풍 맞아.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과거 사고를 다시 파헤친다. 당시 은폐에 관여한 사람들 경찰, 검찰, 소방본부 내부자들 하나씩 건드린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익명 제보, 소문, 작은 의혹부터. 동시에 현재를 공격한다. 한도현의 학교 내 갑질, 장학생 차별. 그것도 증거를 모은다. 쌍둥이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말했다. 알아. 아이들 보호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무거웠던 무언가가 조금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불타는 아파트, 쌍둥이의 울음, 그리고 내 손에 피가 묻어있는 꿈. 깨어나 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바로 지웠다. 이미 늦었다. 시작했다. 며칠 후 첫 번째 움직임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글이 올라갔다. 15년 전 강남 화재 사고, 은폐 의혹, 내용은 조심스러웠다. 단지 질문과 몇 장의 흐린 사진. 그러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성그룹 주가가 살짝 흔들렸다. 언론이 슬쩍 보도했다. 회사는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하지만 차가웠다. 움직임이 시작되자 상대도 반응했다. 한성그룹 홍보팀이 빠르게 움직였다. 과거 사고 관련 보도는 대부분 삭제되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사라졌다. 그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선미와 함께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당시 사고를 은폐한 전직 경찰 간부, 지금은 퇴직해 지방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 그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기억하세요? 그날 밤. 그는 바로 반응했다. 언론에 제보하려다 실패한 옛 기자를 찾아갔다. 선미가 그를 만났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당시 압력에 대해 털어놨다. 녹음했다. 동시에 학교 내부를 파고들었다. 쌍둥이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장학생 한 명 내가 몰래 연락한 기 휴대폰으로 한도현의 갑질 장면을 찍어줬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체육관에서. 그 영상들을 편집해 다시 익명 계정으로 올렸다. 이번엔 학교 이름까지 명확히 밝혔다. 여론이 들끓었다. 명문교 장학생 차별 논란, 부모들 항해 방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한도현은 학교에서 조용해졌다. SNS도 잠잠해졌다. 쌍둥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지은이 내게 말했다. 요즘 애들이 우리한테 말 걸어요. 무섭대요.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한준혁 부회장이 직접 움직였다. 내게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였다. 박민재 씨, 오랜만이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커피 한 잔 어떻습니까? 옛날 일에 대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만남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근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한준혁은 여전히 잘생기고 자신만만했다. 웃으며 내 앞에 앉았다. 자네,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다들 잘 살고 있지 않나? 쌍둥이도 좋은 학교 다니고. 그가 내 약점을 찔렀다. 그만두게. 더 파면 아이들만 힘들어질 거야. 위협이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헷갈렸다. 정의를 위한 건가, 단순한 복수인가?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많이. 한준혁의 경고는 효과가 있었다. 잠시 주춤했다. 게시물 업로드를 멈췄다. 선미에게도 쉬자고 했다. 쌍둥이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나섰다. 과거 사고 피해자 유족, 당시 소방 동료, 심지어 한성그룹 내부 제보자까지. 소문이 증거로 변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학교의 장학생 차별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도현은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이사장 한태준 회장의 측근 이사임 압박을 받았다. 한성그룹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한태준 회장이 직접 나섰다.
TV에 나와 근거 없는 공격질하며 눈물을 흘렸다. 대중은 잠시 동정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 CCTV 원본, 그리고 노인의 증언 녹음, 내부 문건들 모두 암호화해 해외 서버에 보관했다. 타이밍을 기다렸다. 쌍둥이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나는 그날을 선택했다. 졸업식 전날 밤, 한준혁이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고급 세단에서 내려 내게 엔벌로프를 내밀었다. 여기 10억. 그리고 쌍둥이 대학 등록금 전액. 해외 유학도 보장하지. 뇌물이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열어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왜 이제야? 그가 웃었다. 자네가 무서워서.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늦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모든 자료를 선미에게 넘겼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에 동시 제보. 졸업식 날 뉴스가 터졌다. 한성그룹 15년 전 뺑소니 은폐 의혹, 결정적 증거 공개. 주가는 폭락했다. 한태준 회장은 입원. 한준혁은 검찰 소환. 한도현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쌍둥이는 졸업장을 받았다. 지은이 내게 속삭였다. 아저씨, 고마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준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의식 불명 상태였다. 한준혁은 구속 기소. 한성그룹은 비상경영 체제. 주가는 반토막. 쌍둥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새로운 시작. 나는 여전히 그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보안업체도 그만두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 승리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눈빛이 차가웠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어느 날 지민이 물었다. 아저씨, 지금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의가 이루어졌나? 아니면 내가 그들을 닮아 버린 건가? 한준혁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재판정에서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자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그 말이 맞았다. 나는 그들을 파괴했다. 하지만 나 역시 파괴되었다. 쌍둥이는 모른다. 내가 한 모든 것을. 영원히 모르길 바란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